안녕하세요. 저는 99년도 클레오라는 그룹으로 데뷔했던 최은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잡토피아 TV에 출연하게 된 걸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잡토피아 TV입니다. 오늘의 잡선배님은 1세대 아이돌이신 최은정 님이신데요. 무려 10가지 직업을 가지셨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은정입니다. 제가 가수 클레오라는 그 그룹으로 데뷔를 한 이후에 이제 좀 나이가 많이 들기 시작하면서 가수 이외의 활동을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처음에는 제가 뭐 치과 코디네이터도 했었고 나중에 갤러리스트로 이제 그런 그림 쪽에서도 일을 했었고 제가 아무래도 하는 일이 엔터테인먼트 쪽에 있었다 보니까 에이전트 일도 좀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필라테스 강사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저 대단하시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 수많은 직업 중에서 오늘은 병원 코디네이터를 소개해 주실 건데요. 병원 코디네이터란 어떤 직업인가요? 병원 진료 과목마다 좀 특징은 있겠지만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의사를 만나기 전까지 환자분들이 이제 내가 어디가 불편하고 어떤 시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대신해서 설명해 드리고 환자의 필요 니즈를 파악하는 일을 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존재가 바로 병원 코디네이터입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가면 참 부담스러운 곳인데 코디네이터님들이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을 선택하셨던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버님과 할아버님이 전부 의료 쪽에 종사를 하시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아버님과 할아버님의 지인을 통해서 치과에 코디네이터가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엔 또 제가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온 상태라서 외국어가 좀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코디네이터 담당 쪽으로 배정을 받아서 정말 무작정 그냥 도전하는 마음으로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낙하산 느낌으로 그 치과의 원장님이 저희 가족과 인연이 돼서 그 일을 이제 저를 믿고 맡겨주셔서 그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사실 병원 코디네이터가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잖아요. 그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니까 지금은 이 코디네이터 협회에서 자격증도 민사지만 발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모든 병원마다 필수로 요구되는 조건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따놓으면 취직할 때 도움이 굉장히 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 병원마다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코디네이터가 유난히 진료 과목이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많이 조금 더 집중돼서 있다 보니까 서비스업에 종사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튜어디스 출신이랄지 뭐 아니면 방송 쪽에 활동을 했던 제 지인들도 보면 성형외과, 피부과 쪽으로 많이 코디네이터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미지상 이제 환자들을 대하면서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좀 믿음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람을 상대할 때 굉장히 좀 익숙하고 그리고 또 성향이 굉장히 외향적이고 좀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그런 분들 이제 다른 직업에 있던 분들이라고 해도 그런 직업군에 계셨던 분들을 이제 병원에서 처음에 이제 모집할 때 이미 조건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자격증은 이제 필수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외국에서 저희 이제 의료 관광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좋은 의료 시스템과 이런 시술을 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의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외국어가 잘 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어가 잘 되시고 서비스 어떤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지금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병원 코디네이터의 수입은 짭짤한가요? 병원 코디네이터의 수입은 굉장히 박봉입니다. 네, 짭짤하지 않고요. 일단은 어떤 직업이나 초봉이 세지는 않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병원에서 경력이 조금 인정받아서 초빙돼서 오신 분들 그래서 뭔가 이제 조금 높은 직책의 코디네이터 관리 정도가 되는 계급 쪽으로 가시면 굉장히 이제 왜냐면 본인이 손님을 유치해 올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다른 병원에 계셨으면 이제 알고 있는 환자 원래 이제 알고 있는 고객 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서 어느 정도 커미션이 바탕이 된다고는 알고 있지만 초봉으로 기준을 했을 때는 근무 시간과 힘든 업무량에 비해서는 사실 짭짤하다고 말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이 사실은 주말에도 열잖아요. 그러면 주말 근무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병원에는 수술을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특히 피부과, 성형외과 쪽은 치과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면 좀 장기적으로 수술과 시술의 회복 기간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하루하고 딱 가서 일상생활로 바로 회복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휴일, 긴 공휴일과 주말, 그리고 좀 아무래도 뭐 퇴근 후에 이렇게 밤 시간, 야간 진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연하게 되다 보니까 야간, 뭐 주말 근무, 공휴일에 일하기 이런 것들이 조금 당연시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대신에 평일에 본인이 쉴 수 있는 날을 정해서 이제 남들이 일하는 평일 시간대를 쉴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초봉이 세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래도 그러니까 주말 근무 대신에 평일을 쉴 수 네. 있다라는 메리트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병원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나이 제한은 사실 이건 병원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요즘엔 이제 워낙 한방 쪽이랄지 재활 뭐 아니면 이제 노인 복지 쪽에도 코디네이터가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 상이기도 하고 경력이기도 하고 또 경험치가 다르다 보니까 진료 과목을 맞게끔만 설정을 하신다면은 나이 제한은 굳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분야가 워낙 의료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한번 잘 찾아보셔서 도전해 보실 만한 직업 같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에 지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잡 선배님으로서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보면은 저도 이제 지인 중에 코디네이터 하는 동생들이 꽤 있는데, 보면은 그렇게 이제 비슷한 동네 병원들을 많이 옮겨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야 다 있겠지만, 처음에 만약에 도전을 하신다는 생각을 가정하고 볼 때, 경력자가 아니신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 코디네이터는 유난히 환자의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3년 정도는 내가 이 한 병원에 무슨 일이 있던 어느 일이나 원래 처음엔 다 힘들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환자의 민감함과 의사분들의 그 예민한 중간에서 약간 총알바지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좀 포기할 만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좀 견디고 한 2, 3년 정도만 잘 버티시면 그 경험과 환자의 그 보유 수량으로 좀 높은 연봉으로 정말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병원을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외국에도 많이 인정을 받기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는 환자분들도 점점 분명히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초기에 몇 년만 조금 강한 멘탈로 버티시면서 한 병원에서 경험을 쌓는 좀 진득한 참을성과 인내심을 좀 기르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 만족할 만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명심해서 이 지원을 하실 때 나는 진짜 이 병원에 좀 오래 있어 보겠다라는 굳은 각오로 시작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병원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평범한 일을 평범하지 않게 해내는 것이 성공의 열쇠이다 라고 헨리 하인즈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취업을 응원합니다. 다음 편에 뵐게요. 일하고 싶은 분들의 취업을 돕는 잡토피아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